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시험 날짜가 한 3주 정도밖에 안 남았죠, 그죠? 그래서 뭐 한 3주 정도 이렇게 남아 있으면서 마지막에 이제 정리할 때 굉장히 사실은 애로사항이 클 겁니다, 그죠? 여태까지 공부했던 책의 두께만 보더라도 그죠? 그게 질려가지고 이걸 정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그런 고민에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올해 시험이 안 되면 정말 죽음이다. 반드시 붙고야 말겠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죠. 내년을 또 기약하거나 시간은 많잖아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그렇죠. 자, 그나저나 어떻게든 사실은 내용 자체는 굉장히 방대하다.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정리를 하는데 조금이 아닙니다. 진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올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그렇죠. 이 강의를 듣고 시리즈로 쭉 올라갈 겁니다. 하루에 이제 한 문제씩 가지고 쭉 그렇죠? 한 문제 또는 많이 하면 두 문제 그렇죠. 패키지를 묶어가지고 올릴 테니까 열심히 보고 이걸 중심으로 정리를 해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이후에 저하고 또 만나보죠.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은 기출문제 정리입니다. 기출문제를 안 풀어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니면 마지막에 진짜 2, 3주 전에 몰빵으로 내가 기출문제 풀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지 기출문제를 먼저 이렇게 이제 풀어보잖아, 그죠? 공부 좀 했다 싶으면 풀어보는데 단순하게 지금 이 강의가 그런 어떤 기출문제의 어떤 답만 찍는 거 이게 아니라 물론 답 찍는 요령도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자 이런 문제들이 나왔으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이 부분 또는 다른 이제 확대해가지고 저 요 부분까지는 꼭 좀 알아두자라는 취지에서 마무리 정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출 문제를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그걸로 한번 마무리 한번 지어보자. 어차피 여러분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메모리 용량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마지막에는 그렇죠 정리를 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많은 어떤 내용을 그죠 정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이상한 내용 그렇죠 한 번도 나오지도 않았고 진짜 쓸모없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버리고 와야 되는 거죠. 모든 걸 다 잡으려고 하다가 정작 중요한 걸 진짜 놓쳐버리면은 또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 필승의 각오로 기출 문제를 좀 속된 말로 그렇지 조져보자 이게. 연도별로 쭉 나가는데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다가 이제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때 2012, 11, 15 이런 식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순서도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리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 맞으려니 정리하는 게 막 독해나 어휘를 정리하는 게 아니고 어법이다. 어법, 문법 정리입니다. 어법, 문법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단어라든지 독해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이니까 사실은 기량 유지 차원에서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법, 문법을 정리하는 거다. 밑줄 거는 이런 어법이 있고 그리고 어법상 뭐 옳은 것은 아닌 것은 이런 묻는 문제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영자입니다. 영자 우리말로 옮긴 거 이런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누는데 사실 밑줄 어법은 해마다 이제 한 개씩 나오죠. 2010년도에는 실수를 좀 했는지 그렇죠? 모르겠어요.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거 빼고 2008년도부터 이렇게 보면은 한 문제씩 이렇게 나왔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물론 저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2012년도 즉 작년과 그 이전의 2011년, 12년도 그것으로 올라가면 사실 2010년도도 될 텐데요.
2011년도, 12년도는 똑같은 게 나왔어요. 밑줄 물어보는 내용이 똑같은 거 나왔어요. 일명 이제 명사 다음에 이제 명사로 꾸며줄 때 ing로 꾸밀까, pp로 꾸밀까라는 요게 11년도, 12년도가 똑같은 게 희한하게 그렇죠? 그렇게 되게 힘들 텐데 똑같은 게 나왔어요. 요것도 사실은 분사이거든요. 2010년도에도 그렇게 분사 쪽에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두 문제가 나왔다고 했잖아, 그죠? 이렇게 뭐 말로 뜯어봤자 필요는 없고 자관 설명을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도록 합시다. 제가 보기에는 밑줄 어법이 오히려 이 두 개보다 그렇죠 맞추기가 더 쉽지 않을까. 개인차입니다. 개인차. 어떤 사람들은 이게 더 쉽다, 이게 더 쉽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또 밑줄 이것도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그렇죠. 도대체 쟤는 무슨 생각으로 그렇지? 출제하는 사람은 뭔 생각으로 밑줄을 떠났을까? 지금은 이제 마지막에 거의 다 달았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밑줄 어법 이렇게 보면 그렇죠. 밑줄 꺼낸 부분을 보면은 이런 걸 묻고 있구나, 이런 취지에서 밑줄 꺼냈고 어느 정도 이해는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수험 준비를 별로 안 했거나 그렇죠. 그 준비한 기간이 짧거나 그러면은 공부를 별로 안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아직까지도 많이 헤맬 겁니다. 자, 그래서 밑줄 그리고 어법 영작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그렇죠. 2011년도에 밑줄을 했으면은 다음에는 이제 2011년도 이렇게 밑줄 문제, 그다음 2010년도고 그거 끝나면 어법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저 숫자는 임의적으로 제가 붙인 겁니다. 14 이거는. 저기에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벌써 14번 하나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에 밑줄을 이렇게 쭉 끌어온 걸 보니까 그렇죠. 동사의 밑줄이 다 꺼져 있어.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시작하시면 어메하고 시합 리프트 이렇게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가기 전에 일단은 한번 보세요. 알겠죠? 물론 해석을 하면서 풀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은 한번 슬쩍 5초 안 걸립니다. 이렇게 쭉 보면 4개 밑줄 중에 사실은 1, 2, 3번 전부 다 뭡니까? 동사의 밑줄을 꺼내서 동사. 굉장히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동사의 밑줄 꺼내는 게. 이걸 동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야, 1, 2, 3, 4가 다 동사네 뭐. 회의의 과거형 아니다. 그죠? 회의의 과거형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PP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동사의 밑줄을 꺼주실 경우 이제 정리하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자 밑줄어법 문제에서 이거는 비단 밑줄어법뿐만 아니라 다른 아까 이제 또 다른 유형 두 가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법상 틀린 거 찾는 거랑 그 다음에 또 뭐 그죠? 영작하는 거 그렇죠?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돌아가서 그렇죠? 동사의 밑줄이 꺼져 있으면은 우리가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다른 파트에서도 어법이 많이 나온다니까. 뭐죠? 사실은 그죠? 뭐 오프라인 이렇게 되면 즐거울 텐데 이게 온라인으로 그냥 그죠? 하니까 참 질문하기도 그렇고 그죠? 그렇지만 이따 생각하고 질문합니다. 수의 일치입니다. 수의 일치. 주어 동사 수의 일치라는 거 있죠. 그렇죠? 주어가 3인칭 단수다. 동사를 동사에 s나 es 붙인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좀 더 구체적으로 할게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 뭐겠습니까? 시간만 있으면 이거 세 개 탁 내놔놓고 그렇죠? 퀴즈 해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답이 탁 올라오면 막 상품권도 주고 이러면 좋은데 그죠? 제 발음입니다. 능동수동입니다. 자, 세 번째, 시제라는 거. 요거 세 가지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딴 문제 풀 때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밑줄어법은 더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밑줄어법을 풀 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근데 세 가지 너무 많지 않나? 라고 생각된다면
이 두 가지는 그렇죠. 수의 일치와 능동수동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따지는 것도 처음에 초보일 때는 상당히 힘듭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뭐든지 연습이 되면 빨라집니다. 연습도 하지 않고, 그렇죠. 연습도 하지 않고, 빨라지고자 하면은 다 무너집니다. 수의 일치하고 능동수동에서 압도적으로 물어봅니다. 시제는 잘 안 물어봐요. 그럼 보세요. 수의 일치. 그럼 어떨 때 밑줄을 꺼놨는데 어떨 때 수의 일치를 못 씁니까? 딱히 그죠? 이거랑 밑줄 모양이 어떨 때는 무조건 이걸 묻는다라는 100% 룰 자체는 없습니다. 말이기 때문에 100% 이건 무조건 그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이걸 물어볼 확률이 많다 라는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100% 이렇게 했다고 혹시나 많이 먹었죠. 저만 또 나중에 욕먹잖아. 그죠? 제가 얼마나 죄송합니까? 그래서 확률적으로 높다. 요새 이렇게 조금은 자기 책임감을 피하려고 그죠? 날씨 예보 이런 거 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일 비 옵니다가 아니고 비 올 확률 뭐 몇 프로. 그렇죠? 저도 조금 더 가면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대신에 제가 아는 만큼은 분석해서 알고 또 익힌 만큼은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수의 일치. 수의 일치에서 그죠? 여기 이렇게 끊어놓은 걸 이렇게 참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봐도 됩니다. 동사의 과거형이 있잖아, 그죠? 그냥 한 가지 팁을 드리는 겁니다. 동사의 과거형에 밑줄이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절대로 수의 일치를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동사의 과거형은 그냥 넘어갔어요. 수의 일치가 아니다. 능동수동 정도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주로 그죠? 동사의 현재형이나 현재형 중에서도 비동사 있죠, 그죠? 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동사의 현재형이나 비동사 여기에 밑줄이 있으면은 얘가 수의 일치를 많이 물어본다. 똑같은 참고로 그쵸 수의 일치는 2000언제입니까? 9년도 2009년도 요 어법문제 밑줄 어법 있죠? 거기에 나왔던 겁니다. 수의 일치가 나왔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뭐가 나왔는지. 자, 동사의 현재형에 이렇게 밑줄 끊어놓으면은 왜? 동사의 현재형은 S나 ES를 붙일 수 있잖아, 그죠? 동사의 과거형은 3인칭 단수가 주어라고 해가지고 S나 ES 붙이고 이런 거 없잖아, 그죠? 그래서 동사의 과거형 제입니다. 동사의 현재형. 동사의 현재형이 밑줄이 꺼져 있고, 특히나 비동사의 밑줄이 꺼져 있다. 반드시 확인해라.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 있습니다. 2009년도에 나왔던 거. have pp. 여러분들이 have pp에 밑줄이 꺼져 있거나 아니면 어법상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이런 것 나올 때 have pp가 이렇게 있으면 제일 먼저 뭘 보냐면은 시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버린다니까. 현재 완료라는 이거 현재 완료 묻구나.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출제자는 그거 묻지 않습니다. 1차적인 거는 수의 일치 능동수동. 수의 일치 능동수동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제로 내려가야 돼요. 사실상 여러분들 시제와 관련된 문제는 정말 시제와 관련된 문제는 2008년도부터 12년도까지 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2009년도에 그죠? 2009년도에 어법상 틀린 것은 이라고 해서 보기 4개를 줬거든요. 1, 2, 3, 4 그죠? 거기에 보면은 다 시제, 온통 시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가 다 나왔습니다. 한 문장씩 답 찾는 거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시제가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되게 복잡하게 배워버리면은 진짜 골치 아픕니다. 막 12시제가 있고 막 이러는 순간부터 시제는 물 건너갑니다. 진짜 그렇게 해보면 그렇게 배웠다 그러면 물 건너가요.
시제 복잡한 것만큼 많이 배웠던 것만큼 시험에는 정말 단순하게 나옵니다. 그 단순한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have pp에 가까워서 돌아갈 때 have pp에 밑줄이 꺼져 있거나 have pp를 이렇게 들어있는 문장 봤을 때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수의 일치부터, 즉 주어를 찾아서 주어가 3인칭 단수면 have pp 쓰면 안 되고 뭐라고 써야 됩니까? has pp라고 써야 되잖아요. 그죠? 이건 아닌지 이거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have pp에 밑줄이 꺼져 있거나 have pp가 들어있는 표현이 나오더라도 1번은 뭐다? 수의 일치부터 봐야 된다. 시제에 바로 맡기지 말아요. 알겠습니까? 실제로 나왔다니까. 2009년도에 우리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요거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수의 일치에서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는 더 한 가지 더 붙여서 얘기하는 거는 2009년도 요 문제 풀어주면서 하나 더 보태가지고 요런 경우 대부분 주어가 요런 모양을 취하고 있을 때는 대부분 수의 일치를 붙는다라는 건 이쪽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너무 길어져 버리면은 너무 길어지면은 안 좋습니다. 예. 길어지면 또 안 든다. 짜증나가지고 저 딱 끈다. 근데 요거 좀 지울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능동수동이잖아요, 그죠? 능동수동은 여러분들, 그죠? 밑줄 없고 문제에서는 직접적으로 능동수동을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겠죠. 딱 6문제 나왔잖아요, 그죠? 6문제 나왔는데 그 6문제 밑줄 문제 중에서는 실제적으로 능동수동을 물어본 적은 없는데, 근데 요놈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랬죠. 어법 문제라든지 어법상 틀린 거 아닌 거 또는 뭡니까? 영작 문제. 거기에서는 참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참 많이 등장한다. 문제 풀 때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보통 자 요거 하나 얘기할게요. 요거는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딱 3개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직접 문제 풀 때도 얘기할 거고. 자, 능동수동이라고 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수동태라는 게 그죠? 수동이라고 하면은 비동사 삐끼죠. 이게 시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빨리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못 바꾸더라도 딱 보면은 이거는 능동, 이거는 수동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예를 하나 드려보세요. 그냥 use, 이거의 수동 뭡니까? 이게 동사의 현재이니까 is used. 이것만 되면은 되는 게 아니고 해석이 바로바로 돼야 됩니다. 사용하다, 이거는 사용되다. 더욱더 기초적인 거 하려고 그러면은 저희 다른 강의를 제가 준비 중인 다른 강의를 나중에 꼭 한번 들어보면 됩니다. 그때 진짜 열심히 기초변을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will use 뭡니까 이거? 사용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거는 will be used.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용될 것이다. 사용할 것이다. 사용할 것이다. 보면 이 동사의 형태를 바로 해석이 돼야 된다. 그 정도로 연습을 해둬야 돼. 이거 좀 지울게요. 조동사, 자, 시제에 따른 수동 연습이 꼭 돼 있어야 됩니다. will use, will be used. 요거. 그 다음에 진짜 여러분들 또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have used. 예를 들어서 have pp죠. 뭐 현재 완료해요. 좋습니다. 이게 해석부터 해보세요. 해석부터. 일단 여러분들 have pp가 나오면 무조건 해석은 그냥 했다 정도로 해석해서 했다. 알겠습니까? 했다. 과거처럼 일단은 해두세요. 과거처럼 했다. 과거 시제랑 현재 완료가 틀리는 게 압니다. 나도 알라 이거야.
무시하지 말고 또 왜 저 인간은 과거로 하지 안돼. 일단은 시제가 나오면 무조건 해석이 돼야 됩니다. 과거처럼 하세요. PP는 뭐 했다. 이거는 사용했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일단 사용했다. 좀 이따 그렇죠. 구별하는 방법 가르쳐 줍니다. 사용했다. 이거 수동 형태는 have been pp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사용되었다. 그래서 have pp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뭐 했다. 그럼 have been pp는 뭐뭐 되었다. 요거 그죠? 몇 번이나 나왔어요. 그죠? 우리 기출문제 쭉 하면 정리합니다. 몇 번이나 나왔습니다. 저런 시제 모양의 형태. 시제는 제일 중요하게 보자마자 여러분들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현재 완료, 과거 완료에 막 개념을 쫙 나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완료 시제가 나왔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것처럼 have pp가 아니라 have been pp가 나왔다. 바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일단 와 이거 현재 완료 수동이네 라고 하면서 감탄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 그 필요 없잖아. 그죠?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지워버렸지만 수위일치와 능동수동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뭐냐 하면은 주어를 잘 찾아야 됩니다. 주어. 수위일치라고 하려고 그러면 주어가 뭔지를 알아야지, 최종적인 주어가 뭔지 알아야지 요 놈을 단수로 쓸지 단수동사 쓸지 복수동사 쓸지 알잖아. 그죠? 수동태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어라는 애가 그런 행위를 하느냐, 주어가 동사라는 행위를 하면은 능동이고 주어가 그렇게 받거나 되면은 수동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주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주어 찾기 게임이다. 주어 찾기 게임이다. 수의 일치와 능동수는 결국은 최종적인 주어를 잘 찾아야 됩니다. 그런 거 이제 막 연습하고 이런 거는 이제 기초에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는 좀 배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하나 이제 마무리하고 그쵸? 한 문제 보는데 속된 말로 그렇지 더럽게 오래 걸리냐 막 이러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요거는 가장 했겠으니까 그 정도는 알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자라는 거죠. 세 번째가 시제를 이렇게 할 때거든요. 시제 중에서 물론 2009년도에 직접적으로 시제 문제가 나왔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법상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하면서 그때 가서 한 번 더 제가 이제 짚어드릴 테니까 일단 지금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현재 완료가 나오니까 현재 완료에 대해서 하나는 뽑아놓으세요. 일단은 현재 완료가 딱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해석부터 해야 됩니다. 현재 완료 투표는 안 되고 경험 계속 결과 꽝입니다. 그거는 현재 완료를 언제 쓰는지, 현재 완료가 과거랑 틀리는 점,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려고 그러면은 좀 시간 걸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제입니다. 사실 현재 완료라는 게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상황별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저럴 경우에 현재 완료를 쓰는구나. 아무리 한글로 그죠 현재 완료의 정의 외우고 있어봤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문맥 속에 들어가서 이런 상황들일 때 현재 완료를 쓰더라. 그래서 얘는 과거랑 다르더라 라는 걸 익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은 역부족이다라는 거죠.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은 포인트만 합시다. 해어 PP가 나왔을 때 일단 해석은 어떻게 한다? 했다. 맞죠? 수동일 때는 해석 어떻게 한다? have been PP는 되었다. 과거처럼 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해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나로 통일 수준에 맞게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그죠? 그러면 얘는 그죠? 현재 완료라는 건 해석은 이렇게 한다. 해석은 이렇게 되었다. 왜 자꾸 해석을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들 일단 모든 어법과 문법을 할 때는 이거를 배워서 내가 해석을 어떻게 할 건지 독해랑 바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 해석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안 나오면은 그 어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되었다. 해석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해석은. 자, 그럼 얘가 뭐가 중요한데? 자, 그럼 어법, 문법에 있어서 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그죠? 한 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현재 완료라는 것은 언제, 즉, 구체적인 시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시간에는 X다 라는 거 관심이 없다. 그래서 명확한 과거를 나타내는 명확한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또는 뭐 작년에, 그렇죠? 3일 전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아니면 뭐 2000년에 등등 맞습니다. 명확한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뭐냐? 과거 시제 써야 돼요. 과거 시제. 현재 완료 쓸 수 있다 없다? 현재 완료 쓰면 안 됩니다. 이것만 일단은 하나 알고 있으면 됩니다. 명확한 과거가 나왔다. 이건 누가 봐도 분명한 과거의 구체적인 시점이다. 그러면은 과거 시제 써야 됩니다. 현재 완료 맞습니다. 현재 완료는 뭐죠? 현재 완료는 역으로 얘기하면 현재를 포함하는 주로 그렇죠? 포함하는 두리뭉실이라는 시제하고 쓰입니다. 두리뭉실한 시간 표현. 두리뭉실 그냥 쓰지 뭐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최근에 최근에였죠. 최근에라고 하면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그 최근에가 언제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어제부터 최근에라고 해야 되는지 그저께부터 최근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 그죠? 그렇죠. 최근에 이렇게 하면 오늘은 포함합니까? 현재 시간이 포함됩니다. 현재를 포함한 두리뭉실한 시제잖아, 그죠? 막연한 시제잖아. 요즘 내가 열심히 공부하거든. 요즘 이렇게 하면은 이거 좀 알짱짤하잖아, 그죠? 뭐 이게 분명히 명확한 과거가 끼긴 꼈는데 뭐 어제인지 그저께인지 하여튼 그때부터 얘가 쭉 공부하고 있던 요즘 했으니까 과거도 포함되긴 하는데 현재도 지금 포함되어 있어. 그죠? 그럼 두리뭉실하다. 그때는 뭐다? 써도 된다. 현재 완료 써도 돼요. 근데 분명한 과거 표현이 튀어나왔다. 무조건 과거. 이거 하나는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은 뭐 이미 못 쓰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지금 지우고 있기 때문에 지우다가 문득 생각이 나는 거죠. 못 쓰신 분들은 rewind 해가지고 뭐, 죄송합니다. 자, 14번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A man was shoplifted. 자, 어떤 사람이다, 그렇죠? 근데 shoplifted 단어까지를 막 다 분석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렇게 하시고 shoplift 하면은 가게를 막 원래 lift하고 들어 올리는 건데, 그렇죠? 도둑질하다 그렇죠? 동사의 과거의 밑줄이다, 그렇죠? 수의 일치는 볼 거 없고, 맞죠?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절도 행위를 한 거잖아. 능동수동 자기가 한 거죠, 그렇죠? 능동이다, 능동, 그렇죠? 과거에 뭐 했다, 1952년에 했다라고 하니까 시제도 맞아요. 과거 시제. 분명한 지금 여기 나오듯이, 그렇죠? 이런 거 명확한 과거를 나타내는 거는 과거 시제로 쓴다. 맞죠? 동시에 우리 다 봐버렸잖아. 수의 일치 볼 필요 없다. 과거형이니까. 능동수동. 야가 훔쳤는 거 맞잖아. 지가 주어가 했다고 해. 능동이니까, 그렇죠? 맞다. 자, 한 사람인데, 그죠? 훔쳤던 사람이에요. Woolworth Store에서 이 가게에서 훔쳤던 한 사람. 자, 요 가게는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대, 그죠? 뭐 샴푸에 있는 가게다.
1952년에 근데 훔쳤던 한 사람이 최근에 갔죠. 그러니까 요놈은 과거 시제를 쓸 수도 있고 현재 완료를 쓸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이기 때문에. 지금 과거는 최근에 보냈다. 상점을 보냈다. 아니죠. 상점 보내면 큰일 나죠. 그렇죠? send는 뒤에 명사가 이렇게 두 개 나와가지고 그렇죠? 뭐뭐에게 뭐뭐를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죠? 저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그렇죠? send 다음에 명사가 두 개 튀어나오면은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보내다. 이런 것도 좋잖아. 그죠? 이런 것도 좋습니다. 사형식만 이런 말 자꾸 쓰지 말고. 자, 상점에게 그 상점이다. 그죠? 더가 붙어 있죠. 그죠? 앞에 이미 언급했던 명사가 튀어나오면 더가 붙잖아. 그죠? 그 상점에게 뭘 보냈는데 하나의 그죠? anonymous letters. 익명의 편지. 어떤 apology, 사과하는 익명의 편지를 보냈다 이 말이죠. 자, 근데 그 안에서 그는 말했어, 그렇죠? 따옴표돼 있다고 해가지고 막 화법 이런 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화법은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 그리고 절대로 그거는 공부할 못 됩니다. 그냥 따옴표 속만 봅시다. I have been written all these days. 자, 보세요. 완료형 동사, 현재 완료 밑줄이다, 그죠? 현재 완료 밑줄이다라도 뭐부터 본다? 그렇죠. 수혜일치. I니까 볼 것도 없네. I 다음에 have 쓰는 거 맞죠? 해지 안 쓰잖아, 그죠? 그 다음에 능동수동에서 걸리네, 그죠? 능동수동에서 걸리네. 그런데 그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하나 알면 끝납니다. have been written. 자, 표현 하나 잡고 갑니다. 어떤 명사가 여러분들 그죠? 요 guilt라는 게 유죄라는 뜻입니다. 죄 지은 거 유죄. 명사 written 이런 표현 바로 만들었습니다. 명사에 시달리는 이런 뜻입니다. 명사에 시달리는. 오케이? 명사에 시달리는. 명사에 막 집에 맞는 명사에 시달리는.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죠, 그죠? 요즘 이제 경제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디에 많이 시달립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불행하게 그렇죠. 그렇게 시달리는 분 계실 겁니다. 빨리 내가 한 단어 그렇죠. 한 글자 그렇죠. 이거를 청산해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막 기분 안 좋지만 그렇죠. That written 이렇게 하면은 빚에 시달리는 그렇죠. Poverty written 이렇게 하면은 가난에 시달리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단어다.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여기에 동그라미랑 딱 합니다. 그렇죠? All these days. These days가 요즘이잖아. 그렇죠? 근데 all 붙어 있으니까 요즘 내내면 요즘 내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두리뭉실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리뭉실한. 명확한 과거가 있습니다. 자, have PP를 썼는데 명확한 과거는 아니잖아. 그렇죠? All these days 하면은 현재를 포함하는 두리뭉실한 시제입니다. 꼭 꼬집어서 한 명확한 과거 시점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로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수혜일치에 있어서는 맞죠. 능동수동 이거 하나 알면 끝입니다. give written 시제까지 보더라도 얘는 맞습니다. 굳이 시제를 안 봐도 사실은 시제 제일 나중에 본다니까. 자, 그 다음 이제 item he stole. 요거는 이제 명사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니까 꾸며주겠네요. 그죠? 주어 동사. 그가 훔친 그 아이템이다. 그죠? 훔친 이제 그 품목이다. 그죠? 뭐 이렇게 절도했다고 하니까 동사의 밑줄입니다. 그가 훔친 거 맞죠? 동사의 과거이기 때문에 수일치 필요 없습니다. 그죠? 능동수동 그가 훔쳤잖아. 능동 시제 과거에 훔친 거 맞잖아. 지금 그죠? 언제 훔쳤는데 이때 훔쳤는데 뭐. 다 맞아 다. 훔친 그 아이템은 뭐였는데 $2짜리 토이였다. 장난감이었다. 그죠?
근데 1952년에 그 2달러 그러면은 지금으로 환산하면 그렇죠. 이자에 이자 붙고 막 복리로 치면 꽤 큰 돈입니다. 우리 생각에도 마찬가지라고 그죠. 1952년에 과연 라면 한 개가 얼마 있을까 그죠. 뭐 지금 생각하면 엄청난 겁니다. 이거 보고 아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별거입니다. 별거. 자 그런 동봉했다 이 말이죠. 그죠. 인크가 뭐를 머니 오늘 이거 출장을 보니겠죠. 굉장히 옛날에 향수에 젖은 분 같아. 저도 그죠. 머니 오더를 사실 한 번도 써보지는 않았어요. 자, 다음은 그는 동봉했습니다. 머니 오더를. 자, 이 머니 오더는 여기에 여러분들 보세요. 이미 동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paid는 paid 이렇게 했을 때 그죠? 요 paid라는 놈은 동사의 과거형이나 pp나 모양은 다 똑같잖아 그죠? 그렇지만 동사의 과거형은 아닙니다. 동사의 과거형은 여러분들 동사입니다. 동사의 과거형은 동사다. 얘는 동사의 과거형이 아니다. 얘는 왜? 앞에 동사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뭐다? 자동으로 PP로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하고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럼 하여튼 머니 오더를 동봉했다. 이 그대로 해석해 봅시다. paid back. 다시 지급을 이렇게 받는 거네, 그쵸? 다시 지급을 받는 거. 지급받는 거잖아, PP니까, 그쵸? 다시 지급받는 2달러를 다시 지급받는 뭐와 함께. 요때 interest는 이자라는 뜻입니다. 이익과 함께라고 보다도 이자율 이렇게 하면 interest rat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자와 함께 2달러를 다시 지급받는 머니 오더를 동봉했다. 여기에 여러분들 명사거든 거죠. 사실 이 단어 이 단어를 이렇게 시험 장면을 봤을 때 이 단어를 몰랐으면 좀 난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어떡하든지 근데 막 상상력을 동원해야죠. 그대로 막 지겨우면 돈 명령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 명령이니까 아니야 어디를 질서라는 뜻도 있는데 돈 질서 점점 막 미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 단어만 알면 저 단어 뜻만 알면은 쉬운데 근데 단어 뜻을 알더라도 이거 만만치 않아요. 이 뭐니 죄송합니다. 요게 우편환이라는 건데 주변에 그쵸 우체국에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하면은 이거는 물어보면 됩니다. 아니면은 뭐 친인척이 이렇게 우체국에 계시거나 하면 물어보면 됩니다. 저도 사실은 물어봤거든요. 우편환이 도대체 뭔지 저 제가 모르니까 저도 안 써봤으니까 저희 이제 그 누님께서 그 우체국에 이제 옛날에 근무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물어봤습니다. 저 우편환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요즘은 잘 안 쓰는데요. 요즘은 그냥 온라인 송금 제도가 이제 원활하기 때문에 쏴버리면 되잖아요. 스마트폰이든 뭐 이제 폰 뱅킹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저 시골에 이제 노부부께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시골에 사신다. 시골 같은 데는 이제 은행도 잘 없고 근데 그 우체국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보면은 우체국 그죠? 근데 요즘은 또 딱히 막 이렇게 큰 시골도 없잖아. 그렇죠? 워낙 이제 많이 발전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옛날로 좀 돌아가보자. 1980년, 70년대 그죠? 여러분들 태어나기 이전에 그죠? 자, 그런 때는 아무래도 이제 은행도 이제 좀 적었고 도시에만 많아 시골에도 별로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골에 계시는 이제 엄마 아버님한테 돈을 이제 제가 이제 급여를 받아가지고 한 10만 원을 보내드리고 싶다. 그 당시 10만 원입니다. 지금은 10만 원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결 안 됩니다. 자, 그럴 때 가까이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사시는 곳에 이제 우체국이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은행을 잘 없고 그죠? 제가 우체국에 가가지고 우체국 이제 직원한테 우편환이라는 걸 하나 끊어주세요. 10만 원을 내야 됩니다. 10만 원 주면서 우편환이라는 걸 이렇게 끊어주세요라고 하면은 우편환을 이렇게 누구 앞으로 이렇게 보낸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끊어줍니다. 그거를 끊어가지고 증서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엄마 아버님한테 이렇게 보냅니다. 보내면은 그
증서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종이를 들고 우체국에 가서 보여주면 거기에서 1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니오더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명사 다음에 그죠? ing나 pp를 써서 꾸며줄 수 있잖아, 그죠? 그때 중요한 거는 ing를 쓰느냐 pp를 쓰느냐 이게 중요하잖아, 그죠? 기준이 뭡니까? 명사가 하느냐 이 말이죠. 아니면 명사가 되느냐, 뭐 당하느냐, 그렇죠? 자, 이 명사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능동입니다, 그렇죠? ing죠. 명사가 그렇게 된다, 당하다 이러면 pp를 쓰잖아요, 그죠? 자,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뭐니 오늘은 이 증서가 지금 그대로 놔두면 돈을 지급받는다 이거죠, 그죠? 이 종이 쪼가리가, 그죠? 이거 뭐 증서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얘가 돈을 지급받겠습니까? 지가 먼저 종이밖에 안 되잖아, 그죠? 돈 지급받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돈을 지급받는 것 같으면은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죠? 막 사람 사물로 나누자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INTPP 쓸 때 막 사람일 때 어떻고 사물일 때 어떻고 그거는 잘못됐다고 제가 늘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다시 돈 2달러를 지급받으려고 그러면 대부분은 돈 지급받는 거는 사람이 돼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머니 오더이라는 것은 이 증서 자체가 돈을 내주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우체국 가가지고 10만원 줘 라고 하면 바로 비상벨을 누릅니다, 그죠? 맞잖아, 그죠? 얘가 뭡니까? 돈을 지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니오더가 얘의 관계 자체가 능동입니다. 머니오더이 지급을 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얘를 들고 가야지 돈을 준다니까, 그죠? 머니오더를 들고 가야지 돈을 주고, 그러면 돈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아버님 아닙니까? 그죠? 그거 들고 간 우리 아버님이 돈을 받잖아, 그죠? 맞죠? 그래서 페인이 되면 안 되고 페이드가 되면 안 되고 페인이 이렇게 ing로 고쳐야 된다. 사실 명사 다음에 ing나 pp를 묻는 문제가 문제의 어떤 흐름은 참 좋은 게 맞아요. 문제는 좋은 게 이 머니오더이 이 문제의 그 중요성을 확 떨어뜨리고 버린 거예요. 좀 아는 단어까지 보겠죠. 어법을 이렇게 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덧붙일 때 얘기하는데 간혹 이렇게 듣거나 이렇게 봤을 수도 있습니다. 자, pp다. pp 뒤에는 동사의 pp 뒤에는 이렇게 목적어가 오면 안 된다. 그런 거 잊어버려야 됩니다. 동사가 그죠? 비동사 pp가 된다. 비동사 pp가 되면은 얘 뒤에 목적어는 명사거든요. 자, 유식하게 안 걸어보자야겠지. 없어야 된다. 이거는 지나치게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페이하면 지급하는 거죠. 그러면 비동사 pp. 아까도 살짝 이거 지급받는 거죠, 그죠? 회수가 지급받다잖아요. 보세요, 그럼. I was paid. 나는 지급받았다. 내가 지급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was paid는 지급받았죠. 뭐 10달러를 지급받아도 되잖아. a week, 뭐 주다, 그렇죠? 알바 해가지고, 그렇죠? 비동사 pp 다음에 저렇게 목적어를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안 쓰면 되고 있는 거는 써줘야죠. 여러분 보세요. offer 제공하다죠. 그럼 수동이 되면 제공받는 거잖아, 그렇죠? be offered. 나는 제공받았다, 제안받았다, 뭐뭐를 목적어 쓸 수 있다. 맞죠? 이게 막연하게 그냥 막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뒤에 목적어가 나왔고 목적어가 pp
PD에는 목적어가 나오면 안 되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식으로 영어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하면서, 그죠? 하나라도 들려야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그 끝이 났으니까 다음 시간에겠죠. 2011년도 똑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그죠? 오늘 일단 요걸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